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법령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행정학하고 관련된 법령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특히 최근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개정된 법령을 이제 언급을 주로 제가 하니까 아실 텐데 주민발안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됐거든요. 2021년 10월 19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 전에는 말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으니까 심화이론 때도 강의 때도 소개가 됐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7월 6일 날 개정이 됐고요. 이건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지만 여기서 다 된 게 아니라 개별 법들, 이런 법은 거기서 이제 파생된 법이 따로 만들어진 거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도 지금 국회에 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라는 거는 뭐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안 된 것들은 너무 우리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확실하게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이런 것들,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요. 특히 이제 심화 이론을 7, 8월 달에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강의 때는 이런 게 언급이 안 됐거든요. 주민발안법이. 그다음에 특히 재시생 같은 분들은 뭐 이런 내용도 모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금년 한 해 개정된 법이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대 법령 5개 법인데요. 주요 법이 1번 경찰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경찰법의 주요 내용은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 자치경찰제가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 자, 경찰 체계가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자, 우선 중앙에 경찰청이 있고, 이제 이건 뭐 행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는 광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범죄, 광역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행안부 밑에 있어요. 경찰청장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안부 밑에 설치한 거예요. 오래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가경찰기관이고, 이제 시도에, 전에는 시도 경찰청, 경찰서가 이 경찰청장 밑에 있었어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경찰청과 경찰서가 시도지사 밑으로 갔어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이름도 이제는 지방자가 빠지고, 그냥 시도경찰청이에요. 서울특별시 경찰청. 인천광역시 경찰청, 경기도 경찰청 이렇게. 그런데 신분은 여전히 국가경찰이에요. 신분은 다 국가경찰이고, 근데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된 거죠. 자치경찰, 시도별로. 이거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제가 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각 시도별로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서 지방 자치경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하는 그런 합의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도의 경찰청과 경찰서 밑에 사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정보, 보안, 뭐 대공 수사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고, 그다음에 생활 치안, 안전, 뭐 교통, 경비, 아동, 청소년 보호 이런 거는 자치경찰 사무예요.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치경찰 지방직 신분 경찰 공무원이 된 거는 아닙니다. 다 국가경찰인데 사무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요즘 보면 당신 국가경찰이야, 자치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자치경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자치경찰 지방직 공무원이 경찰직 공무원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신분은 다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그래서 이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은 경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자우간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시도마다 생겨서 여기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다. 그래서 경찰법 개정의 핵심은 행정학적으로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설치돼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에만 있다. 그건 지방직 공무원들이에요. 거기만 좀 별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꼭 아세요. 우리 행정적으로, 수험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은 경찰법은 이 두 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자, 두 번째, 공공기관 운영법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지정 기준이 바뀌었죠. 공공기관의 구분은 그대로인데 그 구분할 때 지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죠. 자, 우리 공공기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중기예요. 공중기. 자, 공기업, 준정부, 기타. 근데 전에는 정원이 50명이 넘어가는 기관 중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바뀐 거죠. 정원이 50명이고 and 총 수입액이 30억 이상이고 and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인 기관 중에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중에서 지정한다이 되는데 대통령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인 30억 10억 정수자 531 정수자 531 이 기관 중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안 되면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자체 수입 비중이 2분의 1이 넘어가면 공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안 되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공기업이 다시 뭘로 나뉘죠? 시준으로 나뉘어요. 시준. 시장형 주장. 요거는 자산 규모가 2조 이상이고 자체 수입 비중이 85% 이상이에요. 85%. 2조 이상.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규모도 큰 공기업은 시장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관은 준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기위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기금관리형은 정부 돈이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돈이나 자산. 위탁집행형은 그게 아닌 준정부기관. 그래서 공준기, 그다음에 시준, 기위인데 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여기 바뀌었다. 정원 50일 이상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문제가요. 근데 중요한 게 바뀐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숫자예요. 531, 정수자 531이다. 노란색,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운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정원 50인에서 정수자 531로 바뀌었다. 요거 아시면 돼요. 요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또는이 아니에요. 또는 end예요. 다 충족시켜야 돼요. 자, 세 번째 공무원 노조법입니다. 7월 6일자로 공무원 노조법이 바뀌었는데 국제노동기구 ILO의 압박을 많이 받아서 결국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고 직급 제한이 폐지됐어요. 자, 일단 아까 우리 나왔지만 자, 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가 됐다. 자, 이 노조는요, 공무원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반 공무원 노조예요. 교원 노조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기능직 노조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현업관서 노조 이런 거. 자, 직급 제한 6급 이하라는 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일단. 5급 이상도 가입할 수 있어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특정직에 외무직만 되다가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외무직만 되다가 지금은 외무직에다가 소방교육까지 포함됐어요. 다만 교원 노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교원은 빼고 장학관, 장학사 이런 교육공무원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도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퇴직자도 강제로 뭐 면직당하거나 직권면직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노조를 통해서 권익구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아예 노조에 가입이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로에서 퇴직자도 집어넣어라. 가입할 수 있게 해라.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 이걸 받아들였어요. 퇴직자도 규약으로 정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바뀐 게요. 종전에는 6급 이하 일반직. 네, 특정직은 6급 이하에 해당하는 외무직만. 다른 다 안 됐죠. 6급 이하에 상당한 별정직 이렇게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6급 이하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일반직도 전직급, 특정직도 6급 이하란 말은 없어지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된 게 소방교육이 포함. 외무, 소방교육. 그다음에 별정직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이 말이 없어졌어요. 전직급 상당. 그다음에 4번 퇴직자도 포함돼요. 규약으로 정하는 퇴직자 가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노조법에서는 핵심이요. 자, 이건 직급 제한 폐지됐다. 그다음에 퇴직자 소방교육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직급 제한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이거는 유효해요. 지휘감독직, 인사보수 담당자, 교장수사직은 여전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급 이상이라 그래서 다 막 가입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마다 지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특히 5급은 감독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중앙부처는. 그래서 그 5급인 사람들이 지금 가입할까 말까 많이 눈치를 보고 부처마다 그게 좀 많이 가입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네 번째 지방자치법.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개정이 된대요. 작년 12월 말에 개정은 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이거든요. 거의 다 됐네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확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 자치법이 일단 뭐가 개정됐는지 일단 자, 특별자치시에도 이제는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특별자치도에만 자치법상으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만 기초단체를 안 두는 걸로 돼 있고 특별자치시는 자치법에는 둘 수 있고 세종시 특별법에는 안 두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치법에도 아예 특별자치시도 이제는 못 둔다. 그래서 현재 자치법상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는 기초단체를 둘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광역단체고 기초단체인데 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단체가 없어요. 제주 특자도 밑에 있는 이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지 자치시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 특자시 밑에는 아예 없어요. 전에는 둘 수 있었어요. 군과 구를 전에는 둘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전에는 자치법상 단체장도 주민들이 선출하고 의회도 선출하고 그래서 서로의 견제 권한을 규정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뀐 건 아니에요. 기관 대리평을 원칙으로 지금도 하는데 다만 단서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단체마다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그 기관 구성 형태라는 게 단체장 선출 방법, 지방의회 구성 방법 이런 거예요. 달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면 투표를 거쳐서 우리는 뭐 단체장을 직선하지 않겠다. 의회가 그냥 간접 선출하도록 하겠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도 이제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만약에 문제가 우리나라는 자치법상 기관 대리평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기관 대리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기관 대리평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법에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무배분 원칙이 전에는 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학자들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지 법에는 규정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됐어요. 중복 배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충성, 기초가 할 수 있게 하고 못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포괄성, 찔끔찔끔 하지 말고 크게 대단히 통 크게 포괄적인 큰 단위 사무를 이양을 해라. 통 크게. 그래서 중복 금지, 보충성의 원리, 포괄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심한 수업 때 우리나라는 사무 배분이 참 잘못됐다. 규정이. 가족관계 등록사무 옛날에 호적사무인데 이게 기관임 사무인데 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 사무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시가. 물론 예시긴 하지만 구속력은 없지만. 근데 그게 되게 혼란스럽고 말도 우리나라 사무 배분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늘 이걸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이제 빼자. 드디어 빠졌어요. 참 오랜만에 빠졌습니다. 한 30년 만에 빠졌어요.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빠졌어요. 자, 주민조례 개폐제도. 이게 자치법 개정될 때는 뭘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없고 그냥 별도의 법률을 만들겠다라고만 해놨거든요. 근데 그 법이 여야 간의 합의 과정에서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10월 19일 날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청구 연령, 뭐 청구 요건, 그 다음에 전부 다 바꿔. 중요한 게 주민조례 발안법은 조금 있다가 따로 맨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연령이 바뀌었고요. 19세에서 18세로. 더 중요한 게 단체장한테 청구하던 게 지방의회로 직접 청구한. 그럼 지방의회에다 직접 청구하면 그게 직접 발안이냐? 아니에요. 여전히 간접 발안. 우리가 이 발안이 직접 발안, 간접 발안 있는데 직접 발안은 주민투표에 해부되는 거예요. 간접 발안은 의회로 가는 거예요. 의회가 결정하면 간접 발안,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직접 발안. 근데 우리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간접 발안인데 의회로 직접 청구한다. 직접 발의하는 거다. 이제 직접 띄고 발의, 청구 이런 말은 맞는데 합쳐서 고유명사로 직접 발안이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전히 간접 발안이에요. 의회로 청구합니다. 의회로. 요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민규칙 개폐 의견 제출 제도.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규칙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건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 통보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처리했다. 이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30일 이내.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단체장한테. 조례는 의회한테. 직접. 이건 단체장한테. 규칙도 개폐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7번째 주민감사 청구 제도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자치법 개정할 때 그 따로 법이 없이 자치법에다 규정된 거라 알려져 이미. 요번에 우리가 자치법 개정된 게 왜 교과서에 한꺼번에 다 실리지 못하고 주민 발언 같은 거는 빠졌습니까? 작년에 자치법 개정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학생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주민 발언에 관한 법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나왔지. 이게 청구 연령이나 요건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작년에는 요번에 생긴 거예요. 이게 종업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종업표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종업표 줄이면 좋죠. 저도. 이게 좀 아쉬운데 좌우간 자치법의 내용이요. 자치법 하나로 딱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별도의 파생적인 법들이 이제 생겨서 주민발언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투표법 이런 게 생겨서 그 법들이 자꾸 개정이 되니까 지금 한꺼번에 안 되고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것도 따로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다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지방의회 그 사무처가 있잖아요. 사무기구. 거기에 사무직원들 있잖아요. 그 임명권을 전에는 단체장이 인사를 했어요. 지방의 의장이 추천을 하면 단체장 임명을 했다니. 아니,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은 서로 견제 균형을 하는 독립된 기관인데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의 의장이 하도록 하자. 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인사 권한을 대폭 이제 독립을 시켜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는 특례가 있었잖아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예? 특례가 있었잖아요. 이 경우에 도의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무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더 큰 100만 이상은 특례가 없었던 거예요. 왜 100만 이상은 특례가 없었냐? 100만 이상이 되면은 광역시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광역시로. 지금 울산이나 뭐 이런 데 다 100만 넘어가서 광역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0만이 넘어간 시가 많은데도 4개나 있는데도 이게 광역시도 안 해주면서 특례도 없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번에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해 주겠다. 그 법이요. 자치분권법이. 지금 있는 법이에요. 이건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지원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특별법. 그 법에서 부시장을 2명까지 들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여러 개 한 9개 특례가 있는데 다른 거는 자잘한 것들이에요. 무슨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자잘한 것들인데 우리 행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2명까지. 요건 좀 아셔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특별자치단체. 이게 이제 조합이잖아요. 근데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구체적인 성격이나 뭐 설립 절차, 해산 절차, 감독 방법 이런 거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겸임 문제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조합인데요. 조합. 그것도 뒤에서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치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자치 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겠다. 기관 구성 형태를 자치마다 달리할 수도 이제 있다. 기관 대립형만을 규정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규칙을 개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청구 주민감사체 개편됐어요. 청구 연령 같은 게 19세에서 18세로 다 바뀌었고요. 서명 인원 이게 다 바뀌었어요. 서명 인원. 그다음에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독립시켜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인정했다. 시장 2사람까지 부시장 둘 수 있는 거. 특별자치단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이런 거 따로 좀 볼게요. 요거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3일인데 개정된 건 10월 19일 날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청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떨어졌어요. 공직선거 연령하고 같아진 거죠. 공직선거법상 18세로 낮춰진 거고. 나이가 지금 이원화돼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청구 연령 18세고 투표 연령은 지금도 이제 19세고 조심해. 근데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지금 두 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것도 개정이 되면 18세로 낮아지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안 된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청구 대상자 누구한테 청구하냐? 전에는 청구 대상자 단체장한테 청구를 했었거든요. 단체장이 30일 이내에 의회로 이제 통보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의회로 바로 청구하고 의회는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청구 요건, 연대 서명 인원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복잡하게 바뀌긴 했지만 이거는 막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광역은 7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사이고 나머지 기타 기초는요 50분의 1과 20분의 1 그 범위 내에서 연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거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듯이 이것도 그렇게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구간을 6단계로 나누어서 20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사이에서 연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시하고 800만 넘어가는 것 같아. 이게 그럼 경기도만 포함되는 거예요.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는 경기도만 해당돼요. 경기도. 다른 데는 800만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200분의 1에서 점점 내려가서 20분의 1. 그러니까 200분의 1에서 20분의 1에서 6단계 구간별로 나눠서 연대 서명 인원을 정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전에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거나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절차가 전에는 아까 60일이면 30일이 아니라 60일. 단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회로 직접 청구를 해서 1년 이내에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년 이내. 자, 주민 조례 개표 청구제도는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요거만 빼고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주민조례 개표 청구대 18세로 낮아졌다. 청구를 단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의회한테로 한다. 서명 인원은 200분에서 20분의 1까지 6단계 구간으로 세분화가 됐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의회가 그걸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바뀌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1월 13일자로 시행입니다. 자, 청구 연령이 역시 18세로 19세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서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500, 300, 200 엄청 나왔잖아요. 광역은 500. 그걸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대 서명을. 요거는 300. 50만 이상 특례시는 300. 요거는 200. 근데 이게 300, 200, 150으로 바뀌었어요. 300, 200, 150으로. 그러니까 이거 엄청 나왔듯이 이것도 이제는 엄청 나올 거예요. 300, 200, 150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대 서명을 거쳐라. 그 다음에 청구시효.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년으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주민감사 청구를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한 거죠. 쉽게. 요건을 완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규정들이요. 이제 조합 같은 거. 전에는 구체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이 됐다. 우선 특별자치단체는 성격이 법인이다. 법인이다. 규정을 했고, 설치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간의 특별자치단체는, 시도 간에는. 기초단체 간에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도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의결기관, 집행기관 다 이제 두도록 다 규정을 했어요. 의결기관, 의회. 특별자치단체에도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에도 집행기관이 있고, 지방의회, 특별자치단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의결, 집행이에요. 자, 구성자치단체 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겸직 가능합니다. 겸직은요. 겸직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의원들이 요 특별자치단체 지방의 의원도 겸할 수 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에서 이 특별자치단체를 선출해요. 주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 특별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선출한다. 아니에요. 지방의회에서 요 특별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기존의 단체장들이 겸할 수 있어요. 역시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 가능. 자, 그 다음에 설립과 해산 행안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설립해라, 해산해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부담은 누가 하냐면 구성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 특별자치단체 구성자치단체가 돈을 분담을 해요. 자, 그래서 주민참여제도가 많이 지금 바뀌었고 또 바뀌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
조례 보면 주민조례개표 청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8세 의회로 직접 청구 6개 구간,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의회가 의결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가 역시 18세 이상, 그 다음에 532가 321로 바뀌었어요. 321로. 321. 자, 그 다음에 주민소송도 이제는 18세 이상,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람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송도 역시 이제 18세가 됩니다. 이것도 덩달아서 18세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 이 다음법. 지금 이게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 사항이고요.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시험에 나오고 기출문제 해설 정답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염두에 두지 마세요.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요. 90% 이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자료가 같이 업로드가 됐으니까 자료를 다운받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정법문 좀 잘 숙지해서 내년 시험에 실수하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자꾸 뭐 불안해 하시거나 내가 뭘 놓쳤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